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가마솥 장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이 어렸을 적에 살던 마을에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작은 꼼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고향 마을은 충청남도에 소재했으나 현재는 충청북도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마을 자체는 당시에도 지금에도 그 규모적인 면에서는 타 마을보다도 작은 소규모 공동체 같은 모습이었고요. 인구 소멸 위험이 최고점에 이른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당시는 제 나이 16살,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고 3대에 걸쳐 마을의 대조사를 주관하고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세습무 가문이 모종의 이유로 마을 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안 그래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외부와의 접점이 없기에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지켜주던 때엔 그래도 그들을 통해 타 마을이나 도시를 통해 물품을 지원받으며 나름 풍족하게 생활이 가능했었기에 이러한 고립이 지속되어 갈수록 마을의 어른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로 통학을 하던 저와 또래 아이들 역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새롭게 마을에 이장을 맡게 된 분은 그동안 그 무당들에게 휘둘려 사느라 마을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냐며 마을이 근 한 세기 동안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세습무 가문이 거의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면서 흉물로 남아있던 그들의 가옥과 신당을 전부 허물어서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다른 마을 이장님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마을버스 연결 등 모든 부분에 걸쳐 마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성과를 거두셨었는데요. 당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느 정도 머리가 트여 있었던 제 입장에선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아날로그한 방식을 고집해 왔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기에 농고를 졸업하고 마을의 농사일의 전반을 담당하고 계셨던 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만 아버지는 아직 어린 네가 들어봐야 이해도 감당도 불가능하니 나중에 네가 다 크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정도로 세월이 흐르면 그때 말을 해주겠다는 말씀만을 하시며 제 궁금증의 싹을 단번에 잘라버리셨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충북 청주까지의 통학이 힘든 점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단칸방을 얻어 자취를 하게 되면서 마을을 떠났다가 여름방학이 되어 마을로 돌아오게 됐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겨우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나오던 당시의 마을과 돌아왔을 당시의 마을의 모습은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 취임한 이장님의 진두지휘하에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해가던 마을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박살이 나 있었어요. 무당터에 새로 건립된 마을회관은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건지 거의 폐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회관 바로 옆에 지어진 이장님의 사택 역시 그와 비슷한 몰골에 그 일대 반경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 상태로 마을의 분위기 역시 뒤숭숭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에도 여기는 별일 없으니 걱정 말고 학업에 전념하시라는 말씀만 하셨기에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건가 싶어 곧장 집으로 달려간 저는 때마침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를 붙잡고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마을이 이 모양이 되었냐며 따지듯이 여쭤봤지만 아버지는 그저 저에게 신경일랑 쓰지 말고 창고를 열어 공부방을 만들어 놨으니 방학 기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마을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황량해진 마을을 돌아보던 저는 전때 이장님의 손녀딸이자 저와 가까운 사이였던 영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아버지께선 당시 이장님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이장직을 맡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셨었는데 영희 역시 이 일에 뭔가 야로가 있던 것이 분명하다며 제게 이야기를 꺼냈죠. 영희의 말에 따르면 역대 마을의 이장님들은 자취를 감춘 세습무 가문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마을의 이장 선출에 그 세습무 가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일제 치하에서 나름 공부머리가 있어 도시로 유학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전 세대들이 이 세습무 가문과
역대 이장들의 유착으로 인해 마을이 변화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가는 것에 분개하여 여러 번 세순무 가문을 쫓아내고 마을 주민들에게 되찾아주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장 그들을 쫓아내면 변화는커녕 침체 속도의 가속이 붙어 마을 자체가 아예 소멸되어 버릴 것을 우려한 역대 이장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욱더 세순무 가문과의 유착 관계를 강화해갔고, 급기야는 세순무 가문이 마을의 신이나 다름없는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을의 모든 부가 그들 가문의 손에 쥐어졌고, 그들은 그 권세를 바탕으로 마을 자체를 손에 들고 휘두르기까지 하는 지경이 되어버리면서 영희의 할아버님, 그러니까 전대 이장님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점점 그들의 손으로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만 쳐내던 것에 영희의 아버님이 불만을 가지게 됐고, 이는 결국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는데, 원래는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이 전혀 없던 아들이 왜 갑자기 일어난지에 대해 조사를 하던 전대 이장님은 세순무 가문의 당주와 아들이 뒷구멍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루트를 찾아내고 이에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을 따르던 마을 장정 20여 명을 이끌고 세순무 가문을 찾아가 신당이며 집터며 아예 박살을 내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순무 가문이 왜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었지만 아직 영희의 말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대 이장님에 의해 터전을 잃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세순무 가문의 당주였던 무속인이 남긴 경고이자 저주였는데요.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변화를 꾀하던 간에 그 일은 절대 순탄치 못할 것이며, 또한 이 마을은 이 시간 이후로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세순무 가문이 마을을 떠나면서 그들과의 거래를 통해 뒷구멍에서 마을의 돈을 빼돌리고 있던 영희의 아버님은 마침 전대 이장님이 노쇠하여 이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하자 마을 내에서 세순무 가문을 지지하던 일부 어른들을 등에 업고 이장직의 승계에 도전을 하셨지만, 이미 마을의 여론은 세순무 가문에 대한 반감이 강해져 있었던 데다가 전대 이장님이 당시의 이장님을 지지하는 바람에 결국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한 상태로 마을을 떠나 어딘가로 잠적하셨다는 말을 끝으로 영희는 최근 들어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이딴 재앙들이 아마도 그 세순무 가문이 마을을 떠나면서 퍼붓고 간 그 저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이장님은 한창 정력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트랙터에 다리를 밟혀 크게 다치게 되면서 일도 전부 내려놓고 집에 틀어박혀 세워라 내워라 매일 술만 마시고 있다고, 이미 마을 어른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을 하신 상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무언가 번뜩하고 생각이 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자취를 하는 방이었고, 처음 방을 잡았을 때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은 달세는 네가 벌어서 충당하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시엔 요즘처럼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와 함께 살며 신문과 우유 배달을 통해 달세를 반씩 충당해주고 있던 영수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어머니께 여쭤보기는 할 텐데 확실히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머니를 모시고 갈 테니 마을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영수의 전화였고, 저는 반색하며 모든 정보를 다 말해주었고, 거의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영수와 영수의 어머니께서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 부모님께선 영수 어머님의 옷차림을 보시고는 바로 눈치를 채시며 당장 돌아가라, 어딜 외지인이 남의 마을에 이래 간섭을 하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여잡고 마을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지푸라기던 폭발 뇌관이던 일단 잡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거듭 설득을 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통하듯 이장직을 대리로 수행하시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저는 집에서 대기를 하고 영수 어머니와 아버지만 집 밖으로 나가셨고, 이유는 아버지가 제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영수 어머님은 아버지가 굳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 마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짚어내시고는 곧장 마을 회관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새로 건립된 마을 회관은 세순무 가문의 집과 신당이 있던 터였고, 영수 어머님은 이곳을 시작으로 마을 전체를 뒤엎고 있는 검은 안개가 나오고 있다며, 저 안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마을은 구원받을 방도가 전혀 없는데 대관절 그 세습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신을 모셨던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의 힘이던 제 아무리 강력한 신의 힘이던 간에 그들이 뿌리를 내려버린 그 저주의 씨앗을 통해 자라난 이 안개는 걷어낼 방법 자체가 없다고, 한 무속인이 앞으로 살아가며 받을 고통과 죽어서 받을 고통까지 전부 감수할 신벌을 받을 각오로 벌인 일이라 그 당사자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 외엔 나 스스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다만 대립군을 내세워 양쪽의 기운을 충돌하게끔 하면 증상 자체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며 이는 당연히 굿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 큰 돈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대립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습무 가문이 이 땅에 내린 저주와 상충되는 다른 저주의 씨앗을 심는데 이것을 대립군이라 한다며 사실 하나의 땅 위에 두 개의 저주가 공존하면 결국 마을이 지녔던 태고적의 기운이 쇠하는 속도만 더 가중시키게 되며 당장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마을이 망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었죠. 즉, 마을이 망하는 속도를 늦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속도로 망하게 방치를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영수 어머님의 말에 아버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세상사의 모든 순리가 결국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기에 다른 술수를 통해 개입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냥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수 어머님은 제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라는 말을 끝으로 영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죠. 이후로는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부모님 역시 저와 함께 마을을 떠나 부산에 정착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과 그 마을의 관계는 확실하게 끊기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나고 자란 마을이니만큼 그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하여 직장 생활을 하며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가끔 휴가를 내어 그 마을을 둘러보고 오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점점 빈집과 경작되다가만 논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가장 최근인 2년 전에 다녀갔을 땐 10가구 정도만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까지 가버린 모습에 차오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 할아버님의 묘소는 결국 이장되었다가 화장되어 현재는 납골당에 모신 상태이며 제겐 장인어른이 되시는 영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실종 상태이시고요. 가장 궁금한 건 그 세습무 가문은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이지만 확인할 길도 방법도 전혀 없으니 그들을 찾아가 왜 그랬냐고 따져 물을 수조차 없어 함께 나고 자란 그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아름다웠던 경치를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영희와 저는 꼼장어를 손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오컬트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마을 대대로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이어진 세습무 가문과 역대 이장들의 유착관계로 인해 다른 마을에 비교해서 변화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붕괴한 인텔리 세력이 세습무 가문과 대립을 벌이며 결국 그들을 쫓아내고 마을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그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담아서 마을 전체에 저주를 내린 쫓겨난 세습무 가문의 마지막 뒤끝으로 인해 결국 쇠퇴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시골 마을의 이야기라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